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법,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금융위의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차 변호사님 먼저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플랫폼에 대해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했었죠? 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네.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그 금융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하려면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카카오나 네이버 등 금융 플랫폼 등은 그 카카오톡의 서비스 등에서 이제 플랫폼에서 금융 상품을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제 계속 네. 제공해 왔는데요. 금융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중개행위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에 금융 상품을 게시하고 판매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판매 행위가 광고가 아니라 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꾸준히 논란이 있어왔던 상황입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이들이 영업행위에 대해서 결국 중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광고가 아닌 중개다라는 게 이제 금융위의 판단이었는데 이게 혹시나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는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판매 대리, 중개업자, 그리고 자문업자에 대해서 네. 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라이센스를 받은 자들이 경우에는 각 금융업권법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네. 별도의 등록 없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네.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자들이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별도의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금융 플랫폼의 행위가 금융상품 직접 판매 또는 판매 대리 중개 아니면 자문에 해당하는지 않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의 정보 제공 그리고 금융상품 비교 추천, 맞춤형 정보 제공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금융 플랫폼의 서비스들에는 이제 금융상품의 정보가 게시되는데 네.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투자 등의 제공 서비스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한 금융상품의 비교 추천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A 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보험, 이러한 표시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이제 보험 상담을 의뢰할 경우에는 네.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있었고, 네. 가입자가 보험 상품 정보를 제공하면 플랫폼과 제휴하는 이제 특정 보험회사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금융상품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나 자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직접 기업이 명칭이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네. 네이버, 카카오, 핑크 등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이제 뭐 광고나 중개 구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좀 필요할까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제 중개나 이제 광고라는 단어 자체에는 이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광고와 중개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구분이 명확합니다. 네.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고, 네. 중개는 이제 타인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제 플랫폼 사례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게시한 어떠한 내용을 보고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금융사랑 또 연결이 되고, 네. 연결이 된다면 상품을 구입하게 되므로 좀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또한 전통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광고와 중개의 구분보다는 광고와 권유의 구분이었습니다. 네. 광고와 중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판매와 중개를 모두 금융 관련 라이센스 있는 자들만이 그동안은 해왔고, 네. 금융사가 이제 직접 판매를 하면 이제 판매라고 하고, 중개 라이센스가 있는 자가 판매를 하면 중개로 봐서 네. 판단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라이센스가 있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에 해당할 경우와 권유에 해당할 경우 이 네. 구분에서는 준수해야 될 기준이 이제 광고냐 이제 그 권유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느냐 요 정도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하면 광고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권유 이렇게 네. 판단해 왔는데요. 네. 반면에 이번에 중개와 광고의 구분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라이센스가 없던 자들도 이제 규율 대상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네. 또 판단 기준도 금융 플랫폼의 업무가 광고냐 중개냐 하는 것은 네.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상품 설명의 정도,
그다음에 계약 체결에 미치는 영향, 네. 실무 처리에 대한 관여도, 이익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사정을 재반 종합해서 이제 금융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금융 플랫폼들은 좀 반발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융 플랫폼들은 아무래도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우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이제 금융 플랫폼 등의 경우에는 조금 억울한 느낌도 있을 텐데요. 네. 우선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고는 있지만 네. 금융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광고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가 라이센스가 있고 그리고 그 라이센스에 기반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만큼 중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들이 누구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느냐에 집중하였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 경우에도 이제 플랫폼이 중개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도 입점하여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자들이 있고 또 각각의 상품을 판매할 라이센스를 그들이 보통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판매업자 또는 네. 중개업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금융상품과 일반 상품은 좀 다르고 네. 금융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금융사들에게 판매 라이센스뿐만이 아니라 네. 중개 라이센스도 있다는 차이를 좀 강조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먼저 중개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중개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각 업권법에서 하나의 금융상품 서비스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금융상품과 일반 상품의 차이에 대하여도 이제 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전부터 몇 년간 이루어져서 네. 이미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네.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금융상품에서는 이제 쓰고 없어진다라는 소비라는 개념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금융상품 계약을 이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투자자, 예금주 아니면 차입자 이런 지위에 네. 속하지 소비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시각이 금융 이용자 보호에 아쉬운 제도적 환경을 만든다. 네. 그리고 이에 기존 시각을 바꿔서 금융 이용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고 네. 그래서 금융소비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네.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법 과정에서는 그 금융 관련 법령이라든지 제도의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네. 소비자학 전문가들도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네.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 대형 빅테크 외에도 중소형 핀테크 회사들에게도 좀 영향이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핀테크 업계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네, 아마도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네. 그 등록 대상 여부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핀테크 업체들로서는 이제 자신이 서비스가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부터 이제 6개월간의 그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네.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유예 기간이니까 별도의 처분이 없었다라는 네. 논리로 가능은 한데 네. 이제 더 큰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오히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유예 기간도 적용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되기 전에는 각 개별 업권법에서 네. 금융상품 중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미 그때부터 지금과 동일한 서비스를 거의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그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유예기간도 아니었고 네. 다른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보험업법이라든지 이런 업권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 있던 시점이며 네. 유예기간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등록이나 인허가 없이 네. 이제 업무를 한 게 되어 버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제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 판단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우선은 개별 업체들한테 이제 당신들의 서비스가 이제 등록 대상인지 네. 이것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금융위가 이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제 핀테크 업계도 말씀하신 대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